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일 오전 10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랜만에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중 군력 외교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보수 대통령이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유독 저자세를 취했고 2015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즉 6.25 때 불법 개입했던 인민해방군 창군 기념일에 자유세계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정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중국에 대해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해 중국이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중국에서 불편한 반응들이 몇 번 나왔는데 그런 반응들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는가라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적대 행위만 안 하면은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중국하고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것도 없다.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것이 없다고 한 뒤에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미 간 워싱턴 선언하고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고 하면은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 국제법에 제일 중요한 게 UN 결의 아니냐고 했습니다. 딱 부러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간에 워싱턴 선언을 하고 핵을 기반으로 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중국이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은, 비판하려면은 그 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해서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중국이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국제법은 지켜야 한다. 국제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UN 결의 아니냐. 더구나 UN 결의를 만들어내는 안보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 아닙니까? 5개 나라가 다 핵무장 국가입니다. 그 5개 나라 중에 중국이 들어가는데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는 것이고 결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나중에는 중국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 길 찾아서 한미 간에 핵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 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중국이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지고 할 이야기를 못했고 그런 사이에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 끊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들으니까 우리 역사적 인물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유신입니다. 삼국 통일의 제1원훈이죠. 김유신이 당시에 중국 즉 당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과 신라가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킨 게 서기 660년입니다. 그때 당은 내친 김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랬어요. 13만 대군을 가지고 왔으니까 백제는 이제 멸망시켰다. 다음 차례는 신라까지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신라가 눈치를 채고 회의를 합니다. 삼국사기에 다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야사도 아닙니다. 태종무열왕이 의전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다미공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도 없다. 신라 사람을 백제 사람으로 위장시켜 가지고 먼저 당을 공격하게 하면 당이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대항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태종무열왕이 아니 우리를 도와서 적을 멸망시켜 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면은 하늘이 우리를 도우겠느냐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유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은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위기를 당해서 자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구라는 말이 그때 나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할 때 개는 신라고 주인은 당입니다. 근데 그 주인이 개를 무시해버리고 개의 다리를 밟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럼 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라도 물어버려야 한다. 이게 위대한 자주 정신이죠. 그래서 이런 결전 태세를 취하니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 포로들을 데리고 귀국을 합니다. 당시에 당의 황제는 당태종 다음의 고종이었습니다. 고종에게 귀국 보고를 하니까 고종이 수고했다고 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당나라의 최고 장수이던 소정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임금이 어지러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며 아랫사람은 윗사람 섬기기를 부모처럼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소정방의 눈에 비친 신라의 근사한 모습이죠. 임금, 신하, 백성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주정신으로 무장했으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찬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해야 중국과 대응할 수 있고, 다행히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또 미국과 손잡은 일본도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편이죠.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확실한 스탠스를 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천하대세의 순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천하대세가 뭐겠습니까? 세계사적 대세라고 하면은 역시 자유를 넓혀가는 거죠. 자유, 정의, 번영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근사한 외교가 국내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이제는 지지율도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근사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